자, 5번 조합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원입니다. 특히 조합원이 잘 나옵니다.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거기서 첫 번째 잘라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근데 가로 안에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은 동의하든가 말든가 조합원이고, 재건축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고, 재건축 가로주택은 동의 안 하게 되면 매도 청구 대상입니다. 조합에서 팔고 나가세요. 그럼 팔고 나가야 돼요. 그럼 거기까지 해가지고 먼저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데,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은 누굽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은 누구예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니까 그자가 누구냐고, 그자가. 그럼 뭐라고요? 정비기간에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동의한 자 안 한 자, 하든가 말든가. 그리 연결이 된다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기간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가로기간에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 건축물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 지상권자로서 동의한 자. 그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를 하되 자르고, 거기서 첫 번째 문제가 나오고 구체적으로 누구냐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고, 두 번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으로 본다. 그게 두 번째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으로 본다. 1번, 토지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 공유에 속할 때 토지 하나를 7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조합원을 7명 봐야 돼요. 1명 봐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수인 공유하면 몇 명이라고요? 그냥 1명. 두 번째,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때, 수인의 토지 등 소유 1세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4개 필지 있다. 소유자가 A, B, C, D 각각 다르잖아요? 조합원이 각각 다르는데, 그럼 조합은 4명이 되는데, 얘가 아빠, 엄마, 아들, 딸 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4명은 뭐더라? 1세대였다. 그랬을 때는 1명으로 본다, 이 얘기고. 3번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값이 이렇게, 여기 재개발해요. 재개발인데, 주택을 하나, 둘, 셋, 넷, 5개 가지고 있어요. 5개 받을 줄 알고, 재개발하면 5개 가지고 있으면 최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 얘는 그냥 개인이,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아니다. 최대 몇 개 받을 수 있다? 2개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2개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괜히 많이 가지고 있었네? 난 좀 더 받으려 했는데, 명의 바꿔야지. 병, 정 이러고 바꿔놓으면 이거를 4명으로 봐야 돼요? 1명으로 봐야 돼? 이런 얘기. 그때는 언제 했어요?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했다 그러면 1명. 조합 설립 인가 전에 했다 그러면 4명이 얘기죠. 조합 설립 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서 수인이 소유하게 되면 그때는 1명이다. 일단 이게 두 번째입니다.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을 한다. 어쩔 때? 토지,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 공유에 속할 때, 토지 하나를 10명에서 공동 소유하면 조합원은 1명. 두 번째,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했을 때. 세 번째, 조합설 민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부터 토지, 건물 소유권, 지상권을 양수해서 수인이 소유하게 됐을 때. 그 다음 2번,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입니다. 기억. 조합 설립 인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될 때 취득한 자를 조합으로 본다. 그러니까 기억은 간단합니다. 조합원의 지위 승계됩니다.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니은 특이과열지구 재건축이 금지가 돼요. 특이과열지구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 정비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근데 그 양수에서 가로 안에 중요한 게 나왔어요.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는 제외한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일단은 안 된다 해서 2명을 빼주자고. 누구? 상속과 이혼은 빼줘라. 걔들은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 다만 양도자가 다음 해당할 경우 그 양도자부터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위를 얻습니다. 이 사람한테 사서 이 사람이 누구냐? A.
세대 구성은 전원이 다른 도시로 이사가는 거예요. B. 세대 구성은 전원이 상속주택 이사가요. C. 세대 구성은 전원이 해외 이주, 전원이 2년 이상 해주려. D. 국가자재 금융결의 채무를 이행하면서 경매나 공매로 나갔을 때 그 사람한테 사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다른 도시 이사간다. 전원이 상속주택 이사간다. 전원이 해외 이주, 전원이 2년 이상 해주려. 경공매 나온 거. 이자들한테 사면은 지위를 얻습니다. 그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사다 적발이 되면 지위는 고사하고 현금 청산하고 3년 3천 처벌 받습니다. 거기까지 해가지고 조합원인데 그 부분에서 이 정비사업 조합은 이쪽 파트에서 출제가 특히 잘 돼요. 조합의 임원입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 있다. 임원의 직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면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이사 감사 직무는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니은도 은근히 답으로 잘 나오죠. 조합장 또는 이사에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비리 방지죠. 그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 정비 사업에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겸할 수가 없다. 그것도 비리 방지고. 3번 임원의 결격서인데 임원의 결격서입니다. 결격 사유, 그 사유를 알려겠지 말고 대충 공법에서 결격서에 해당한 자는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런 시험이 안 나와요. 대충 보고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뭐가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미음은 좀 신경 써놓고 미음이 마지막 생긴 거니까. 도정법 위반해서 벌금 100 이상 형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임원의 퇴임인데 임원이 결격서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해당되는 자는 판명되면 당연퇴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이 일지 않습니다. 언제 이게 개발법하고 도정법 차이점이 개발법은 임원이 결격서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되는데 잘리는데 해당된 날이요 다음 날이요 개발법은 다음 날 그거를 물어보고 도정법은 언제 이걸 묻는 것이 아니고 퇴임 전에 했던 행위가 유효요 무효요 유효하다. 그러니까 묻는 건 약간 더 차이점이 있어요.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좀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의원입니다. 대의원회.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게 또 개발법, 도정법 차이점이죠. 개발법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 수 있다. 도정법은 의결권이 없는 조합은 없습니다. 전부 다 의결권이 있어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 개발법 둘 수 있다. 도정법 두어야 된다. 줄여가지고 개인 점수. 개발법은 임의적, 도정법은 필수다. 개인 점수 암기해야 되고. 2번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돼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으면 10분의 1 범위내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몇 명? 예를 들어서 700명이다 그러면 700명 조합원 수가 700명이면 대의원회는 몇 명 둘 수 있어요? 그러면 10분의 1 이상이니까 70명 이상이면 되는 70명 이상이면 5,000명이다 그러면 해봐요. 5,000명일 때 대의원은 최소, 최대 몇 명까지 둘 수 있냐? 그러면 일단은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면 몇 명입니까? 500명. 500명 하되 500명이 몇 명을 넘으면 100명을 넘으면 그죠? 500명이 100명을 넘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10분의 1 이내에서 100명 이상으로 한다 이러죠. 그런 거 안 나옵니까? 대의원은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돼. 10분의 1이 100명을 넘으면 10분의 1 범위 내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자, 5,000명이다. 10분의 1 얼마다? 500명이다. 500명이 자 10분의 1이 얼마를 넘었어요? 100명을 넘으면 10분의 1 이내에서 500명 이내에서 몇 명 이상으로? 100명 이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100에서 500. 이 사이에서 100에서 500. 3,000명이면 100에서 300. 계산하지 말고 9,000명이면 100에서 900.
간단하네. 700명이면 70명 이상, 800명이면 80명 이상, 90명, 900명이면 90명 이상, 4,000명이면 100에서 400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그 다음입니다. 3번입니다.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즉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입니다. 잘 들으세요. 주민대표회의. 주민대표회의. 끝 그래야지. 주민대표 내용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주민대표회의.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을 조합이 하게 되면 주민대표가 없어요. 시장수 주택공사 등이 하게 되면 무슨 큰일 할 때마다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개인적인 의견 듣지 말고 어쩌라고 주민대표회 만드세요. 큰일 처리할 때 대표회의하고 얘기 좀 하게끔 할 테니까 이게 주민대표인데 도정법에는 주민대표도 있다.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주민대표회의 그런 제도가 있냐 없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대표는 도정법에만 있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대표는 도정법에만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문제 1번입니다. 시정 주택공사 등 아인자가 정비사업 시행을 할 때는 토지동 소유자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옵니까 X입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시장 군수주택공사 등 시장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는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O의 X요? O 그래지. O. 1번은 O. 2번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 5인 이상이 정권을 작성해서 시장군수 설립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O의 X요. 정비사업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 5인 이상이 정권을 작성해서 시장군수 인가 이러면 안 되죠. 정비사업 조합은 누가? 추진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해서 동의서 들고 가서 인가받는 것이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엉터리 X. 3번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금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 본다. 동의야. 그대로 승계됩니다. 당연한 얘기고. 4번 재개발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경우 조합에 시행하는 정비간의 토지등 소유자는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이 된다. 재개발 도시환경 동의하든가 말든가 무조건 조합원입니까? 무조건 조합원입니다. 5번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원 대의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인 점수 도정법이면 필수. 6번 투기과열지구간에 지정된 지역 안에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인가 정비사업의 토지를 상속으로 양수한 데는 조합인 될 수 있다. 상속이니까 있다 그래야지. 7번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 안에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하고자 하는 양도부터 매수한 자는 조합인 될 수 있다.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체를 기한테서 하면 됩니다. 있어요. 8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인가 주택 재건축 사업 지역 안에 토지를 매매 증여에 의해서 양수한 자는 양도자를 승계한다. 합니까? 못합니다. 지위승계가 안 되고 3년 3천 처벌받습니다. 현금 청산 처벌. 9번 토지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 공유소 갈 때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으로 본다. 혼자서 100개, 1000개, 10,000개 가져도 조합은 몇 명? 1명. 10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가 설립하는 조합은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가 설립하는 조합은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지상권자를 조합을 한다. 단 토지 소유자나 지상권자는 공동소유가 아니다.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누굽니까? 이런 얘기야. 정비구역 안에 있는 누구?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단서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는 공동소유가 아니다. 공동소유면 또 대표하는 1인 이러고 말해야 되니까 한 명 말해야 되니까 이의신청을 안 받으려고 단서를 준 것 같아. 이게 전부 다 기출문제니까 이의신청을 안 받으려고 그런 단서를 만들어 뒀다. 자, 5번 시공자 선정입니다. 시공자 조합입니다. 조합은 설립인가 받으러 조합은 설립인가 받으러 건설업자 등록자 시공자 선정 이 얘기입니다. 여기 봐요. 조합이 시공자 선정은 여기 있죠. 조합 시행. 조합은 언제 시공자 선정하냐 여기 있네. 조합을 언제 선정해요?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시공자 선정하고.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가 할 때는 언제 선정하냐? 암기하지. 그는 조합이 아니니까 조합 설립 인가 후 그 말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가 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내용 보게 되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가 할 때는 언제요? 사업 시행 인가 후 시공자 선정하고. 세 번째는 누구냐 그러면 얘입니다. 얘.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시장수 주택공사 등이 할 때, 시장수 주택공사 등이 할 때, 그때 시공자 선정은 언제 하냐 그러면 봐봐요. 우리는 어디에서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죠. 여기서 시장수 주택공사 등이다 하면 누가 되겠어요? 노원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고, LH가 될 수도 있고, SH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토지특공사, 지방공사. 그 중에서 누가 시행자요? 어찌하지? 시행자가 누구라고? 지정고시하지. 시행자 지정고시 후 이번에 누구다? 얘다 얘. 이번에 누가 한다? 지방공사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시행자 지정고시 후 지금 이렇게 시장수 주택공사 등이 하면 이제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주민대표죠. 주민대표가 추천하게 되면 그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3번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이면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가로등 정비 제외니까 반대라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은 시장, 주택공사 등이 예외적 시행자가 될 경우 사업 시행자는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시공자 선정한다. 이 경우 주민대표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 추천할 수 있으며 시장, 주택공사 등은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시공자 선정 시기 3개 봤는데 한 문제는 될 수가 없고 지문 하나 봐야 돼. 지문 하나. 조합은 언제 시공자 선정해요? 조합 설립 인가 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가 한다. 사업 시행 인가 후.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시장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은 지정한다. 그때는 누가 시행자냐? 시행자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암기해야지 이해해서 안 돼요. 지분 하나짜리만 하나하나가 모아가지고 얘는 지분 하나짜리만 나오면 답 될 수 있는 지문이잖아요. 답이 될 수 있는 지문. 그러니까 암기해야 돼요. 중개에서 공부하다 사람 죽겠네 이러지 말고. 암기하라는 거 하게 되면 물론 100% 다 암기 안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남을 거 아닙니까? 일부 남아야 그래도 60분 맞춰야지. 자, 거기까지 하면 조합 끝나고 2절 사업 시행입니다. 사업 시행. 1번 사업 시행계획서 만듭니다. 누가요? 시공자가. 시행계획서 뭐 있는가 그거 따지 말고 2번 미리 말하지만 사업 시행 이쪽 파트가 도정법에서는 가장 출제 빈도가 낮은 파트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했는데 이것들도 별로 중요성이 없어요. 미리 말하고 합니다. 사업 시행계획서 누가 만듭니까? 시장군수. 그러면 시장군수가 아니고 시행자지 시행자. 사업 시행계획서 시행자가 만들어서 누구 인가 받습니까? 시장군수. 그래도 인가권자가 누군가 알아야 되고 사업 시행 인가는 누가요? 시장군수. 2번 토지 등 소유자 등인데 미리 말하지만 암기할 수 있는 사람만 해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조합이 하게 되면 이겁니다. 지금 사업 시행계획서 만들어가지고 뭘 받으려면 인가를 받으려면 승낙 받으려면 동의서 들고 하나 동의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동의 들고 오는데 얼마 동의냐? 거기 나왔죠? 얼마 동의입니까? 조합이 할 때는 조합원 동의인데 조합원 동의가 얼마다 이게 없어요. 그냥 조합원 동의. 정부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동의. 두 번째, 지정개발자가 하면 면적 50 이상과 소유자 과반수 동의. 세 번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가 한다고 했을 때는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네 번째, 안 보이지만 시장우수 주택공사 등이 직접 하면 동의 안 받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정비사업 시행자에 따라서 동의
시행계획서에 대한 동의 기준이 달라져. 첫 번째 조합이 한다 얼마 종이요? 조합원 동의. 얼마라는 기준은 없는 게 법에는 조합원 동의. 두 번째 도시환경, 두 번째 지정개발자, 도시가 아닌 두 번째는 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가 한다 그러면 면적 50 이상과 소유자 과반수 동의. 세 번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조합에 안고 소유자가 한다.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네 번째 시장우수 주택공사 등은 동의 안 받습니다. 그 정도는 가볍게 한다고 눈이 좀 반짝반짝해. 그 다음 말하는데 이거 부담해서 그 다음 말을 못하겠어. 하나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하나만 수정하고 갈게요. 자, 우리 유약집 하나 수정하고 갈게요. 어차피 유약집도 지금 볼 거 아닙니까? 유약집 494페이지. 494페이지 보게 되면 (494페이지) 맨 꼭대기 보면 사업시행 동의 있죠? 좀 차에서 말 좀 해봐요, 말 좀. 예. 1번 동의 시기 보게 되면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인가 신청에 동의 받는데 얼마 받느냐? 기억. 조합이 할 때는 얼마 동의? 과반수 동의. 아까 과반수를 말했지 않으세요? 안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 수정하라고. 그냥 조합원 동의. 조합원 동의. 니은 시장우수 주택공사 등이 하게 되면 아까 동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거기는 동의가 없다. 디귿 도시환경 토지 등 소유자가 이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건 도시환경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소유자가 했다 얼마 동의? 4분의 3 이상 동의. 저기 하나 빠졌죠. 지정개발자가 하면 면적 50 이상과 소유자 과반수. 그 4개입니다. 4개.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그런 게 지문 하나예요. 지문 하나. 시행자는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만들어가지고 시장운수 인가 받으라. 인가 신청안에 동의서 들고 가라. 동의서 들고 가는데 조합은 동의가 얼마라는 게 없어요. 시장운수 주택공사 등 동의가 없고 소유자가 한다. 도시환경 소유자가 한다. 소유자 4분의 3. 지정개발자가 한다. 면적 50 이상과 소유자 과반수. 자, 그러면 다시 프린트 가가지고 지정개발자가 할 때는 얼마 동의라고요? 면적 50 이상과 소유자 과반수. 그렇게 해서 인가받아서 변경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어쩐다고요? 똑같이 다시 동의받아야 돼요. 네, 새로운 회의니까 처음부터 다시. 제일 처음에 조합은 동의받아서 인가받았죠. 그래서 변경하려면 다시 또 조합은 동의받는 거예요. 두 번째, 지정개발자가 할 때는 면적 50 이상과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인가받고 변경할 때는 또 그만큼 동의받아 또 변경인가 받아야 돼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가 할 때는 4분의 3 동의받아서 인가받는 거예요. 변경할 때는 이게 좀 틀려요. 변경할 때는 이게 과반수 동의예요. 특이하잖아 이것은. 근데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 하기가 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약간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거 좀 발음을 좋겠고. 자, 3번 양가로 3번 관계수를 공론한 의견 정치는 이렇게 해서 인가 신청 받은 시장에서 바로 인가 안 해줘요. 주민들한테 이것도 오픈합니다. 주민 여러분,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들어 왔는데 와서 보고 할 말 있으면 하라. 며칠 이상? 14일 이상. 4번 건축위원회 심의. 중요가 아니고 특이합니다. 이게 시장건설은 정비계획 외에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 무슨 얘기냐? 재건축은 정비계획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비계획 지정 안 하고 가는 재건축 사업 인가할 때는 도정법에서 심의는 무슨 심의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근데 여기서만큼 특이하게 건축위원회 심의입니다.
정비계획 밖에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할 때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건축위원회 시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정비계획에서 200m 내에 교육시설이 있으면, 쉽게 말해서 학교가 있으면 교육감과 협의 좀 하고 승인합니다. 200m 내에 교육시설이 있으면 교육감과 협의하고 한다. 6번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에 관한 사항인데,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지정개발자가 할 때, 지정개발자가 할 때 사업비의 일부 100분의 20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끝나면 돌려줍니다. 7번도 작년에 처음으로 지문 하나 나왔습니다. 듣고만 가면 돼요. 옛날에는 재개발, 재건축 100% 철근, 지금은 100% 철거가 아니에요. 새 건물이면 그대로 놔둬요. 좀 뼈대가 멀쩡하면 리모델링이에요. 일부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에서 만들어서 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리모델링, 그런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에서 만든 인가 신청하면, 인가 신청받은 시장으로서는 전치 리모델링 되는 건축물이 건축법, 주택법 일부 규정에 부적합해도 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만 알고 가냐 그러면, 일부 전치, 일부 리모델링, 그런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에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번쯤 듣고 가야 되니까. 8번 결론은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군수가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인가 고시하면 타 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중개사 구예시험에 뭐가 나는가? 구예시험에 정비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걸 본다. 너무나 빨랐어요. 네. 도정법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걸 본다. 본다 그래야지. 왜요? 네, 협의했으니까. 시장수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에 대답한다? 또 잊어먹었어요? 며칠? 20일. 무슨 법만 빼고? 건축법. 건축법 며칠? 15일. 그거 반드시 잡아놔야 돼. 그거 막 튀어나오니까. 협의 기간만 쫙 정리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결정할 때 관계부처 협의는 30일이고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는 20일인데 건축법만 15일이고 입지규제가 10일이고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특별건축교육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할 테니까 그거 잡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써져 있지만 여기서는 20일 거기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 확인 문제 1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을 할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의 정관능가 기타 서류 첨부해서 시도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 인가받는다. 이 은근히 도정법은 시도를 들먹인데 시도는 웬만해서 나올 일 없어요. 개발법은 모르면 누구 밀어요? 지정권자. 도정법은 모르면 누구 밀어요? 시장군수. 시장군수한테 제출하지 왜 시도한테 제출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인가하거나 사업시행기서 작성할 때 관계서류 사본을 며칠 이상 일반인에게 보여줍니까? 14일입니다. 14일. 3번 시장군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시행 인가하고자 할 때는 정비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 때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측할 수 있다. 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누가 할 때, 지정개발자가 할 때 100분의 20 예측이 할 수 있다. 그래야죠. 그 예측이면 청산금 지급이 끝나면 돌려줍니다. 4번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걸 본다. 의심하지 말고 본다 그래야 돼. 그럼 거기까지가 사업시행 파트고 이제 넘어가면 4절 사업시행일련 조치입니다. 사업시행일련 조치해가지고 첫 번째 순환정비는 안 중요하니까 통과. 순환정비는 가능성이 없어요. 통과. 두 번째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얘는 또 지문 한 개, 두 개 나오니까 얘는 잡아놔야 되고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그 말 간단하게 이주대책입니다. 이주대책 그러면 정비사업은 기본이 철거가 기본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주택이 철거되면 이런 사람의 이주 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정해놨어요. 정비구역 안이나 밖에 마침 여기에 임대주택이 있다 그러면 임대주택에다 주민들을 옮겨놓고 해라. 그게 없다 그러면 안이나 밖에다가 주민들을 임시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을 옮겨라. 천막이라도 쳐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죠. 뭐 한답니까? 돈 주죠. 이주비 뭐해라? 지원해라.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주택자금 융자알선. 이거를 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하여야 한다. 하여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내용이 이래 갑니다. 자 그러면 임시 수용소 설치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기 있는 토지나 건물을 잠시 써야 되겠어요. 일시 사용. 잠시 사용하는데 마침 이게 누구 거냐? 국가나 지자체 소유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소유는 무상으로 씁니다. 공짜로 써요. 공짜로. 국가나 지자체 기타다 기타 소유면 당연히 돈 주는 거고. 근데 국가나 지자체는 시행자가 임시 수용소 설치하게 쓰자 그랬을 때 거절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있답니다. 있다. 세 가지 사유는 거절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내가 좀 씁시다 그랬더니 네 오기 전에 이미 삼자한테 팔았다. 매매계약 체결했다. 너 오기 전에 먼저 어떻게 쓴다는 거, 네 오기 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됐다. 너 오기 전에 삼자에게 사용하라고 허가를 했다. 이런 경우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 가지고 함정 쓰는 것이 아니고 이래도 거절할 수 없다. 이러나 거절할 수 있다. 어쩔 때? 삼자에게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삼자에게 사용허가 했을 때, 이미 사용계획이 확정됐을 때 거절할 수 있다. 나머지 내용 더 봐봐자 다툴 만한 게 없어요. 읽어볼게요. 임시 수용을 위한 사용해가지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서 당해 정비경 내외에 소지한 임대주택 시설에 임시 거주하거나 주택장 융자알선 등 임시 수용선 조치해야 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임시 수용소가 필요할 때는 국가지자체 그 밖의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국가지자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 수용소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 토지 건축물 사용처 만들 때 대리인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거절을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대부를 면제, 그것도 잡아놓고 사용료 대부를 면제. 자, 거절을 못한다. 하나, 삼자와 몇명이 책임질 때. 둘, 사용 신청 전에 사용자 확정됐을 때. 셋, 삼자에게 사용하게 했다. 그 경우 말고는 거절을 못한다. 그때는 거절할 수 있다고. 3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할 때는 완료 날부터 30일 내 임시 수용소를 철거하고 건축물 토지 원상 회복해야 된다. 안중요. 2번 손실보상. 그래서 손해가 받쳐서 손실보상 해줘야 되는데 이게 손실보상이 봐봐요. 국가나 지자체는 무상수죠. 무상수고 손실보상도 없어요. 개인들 것이면 유상을 하고 손실보상하고. 3번 혹시 모르는 3번은 혹시나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전한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인근에 임시상가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제된 적 없으면 혹시 한번 읽어보라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한다. 이전한 상가 세입자가 쓸 수 있도록 정비구역에다 인근에다 임시상가 만들어줄 수 있다. 자, 이주 대책 포인트가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은 하여야 한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 일시 사용할 수 있다요. 세 번째, 국가지자체는 무상이고 나머지는 유상이고. 네 번째, 국가지자체는 하나, 둘, 셋 거절할 수 있다요.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렇게만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토지 등의 수용사용인데 토지 등의 수용사용. 자, 정비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이니까 전부 다 공익이 아니요? 공익.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수용. 정비사업도 공익사업이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지 그래야 돼요. 근데 가로 안에 재건축이면 천재지변 긴급한 경우에만 수용한다. 가로주택은 아예 수용권이 없다. 자, 가로주택은 아예 수용권을 안 줍니다. 왜 그럴까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수용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비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수용할 수 있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수용권 안 줘요. 왜요? 에? 좀 크게 말해, 크게. 틀려도 뭐라 할 테니까 절대.
기반 시설을 설치 안 하니까. 소규모라서. 예? 내 거니까. 또 말해봐요. 잘하면 답 나오겠네.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수용권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 싫어. 니 나가. 뭐가 있어요, 얘는? 가로일대 정비사업 뭐가 있다? 싫어. 나가라니까 뭐가 있어가지고 매도 청구. 그러니까 굳이 뺏을 필요가 없어요. 수용카드 꺼내서 필요 없다고. 매도 청구가 있으니까. 재건축은 원칙은 수용권이 없어요. 재건축은. 원칙 수용권 없습니다. 왜요? 싫어. 나가. 이거. 매도 청구가 있으니까 수용권이 안 주는데 이 매도 청구는 누구한테 줘요? 조합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을 갖다가 시장 군수하게 되면 얘는 매도 청구를 못 해요. 언제 시장소 들어온다고? 천재지변 긴급 그럼 들어온다고 얘가.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시장소 들어오면 얘는 매도 청구가 없어요. 뭐로 가야 돼요? 수용 가야 돼요. 수용. 차이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아니요. 궁금해서. 간단해요. 정비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수용할 수 있는데 재건축은 천재지변 긴급시험에 된다. 왜? 수용권 줄 필요가 없지. 매도 청구라는 제도가 있는데. 근데 매도 청구는 누구한테 줬다? 조합한테. 근데 천재지변 긴급 누가 들어온다? 시장운수. 그때는 어찌하지? 수용해야지.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매도 청구가 있어요. 시장운수 절대 못 가요. 누구만 하니까? 조합만 하니까. 매도 청구가 있으니까 수용권 자체가 없는 거고. 안 중요합니다. 2번에 1번. 자, 정비구역 안에 수용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저법. 저법은 뭐예요? 공치법 따릅니다. 세 번째, 공치법을 준용하면서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뭐 있는 거 본다? 사업인정고시 있는 걸로 본다. 그나마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거. 언제가 사업인정고시냐?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사업인정고시다. 세 번째, 수용사에 대한 재결 신청은 공치법 몇 년? 1년. 우리가 배우는 법은 전부 다 뭐라고? 사업시행기간 내, 사업시행기간 내. 4번, 대지 건물의 현물 보상할 때 공치법 규정에 불구하고 준공 인가 이후 현물 보상할 수 있다. 사후 현물 보상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뭡니까? 포인트는 18회.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게 18회.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뭐로 본다?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그 다음에 우선 매수 청구권은 시행자가 공사 끝나고 시행자 소유의 서건은 토지나 건물을 일반인한테 매각할 때 먼저 가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가 한 명 있어요. 이자가 먼저 가서 내가 산다. 그것도 싸게. 이게 우선 매수 청구권인데 우선 매수 청구권은 누구한테 줍니까? 기반시설 설치해서 토지 등이 수용된 자. 기반시설 설치한다고 토지 건물이 수용된 자. 그 자는 시행자가 정비기간에 시행자가 공사 끝나고 이제 자기 소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소유 토지 건물을 매각할 때 남보다 싸게 우선 살 수 있는 권리 줍니다. 그게 우선 매수 청구권입니다. 우선 매수 청구권. 우선 매수 청구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확 줄여가지고 그냥 수용된 자. 기반 설치해서 토지 등에 수용된 자. 그까지 힘들면 확 줄여서 수용된 자. 그자한테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다. 그 정도만 아세요. 우선 매수 청구권도 당분간 나오기는 힘들어요. 최근에 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내용이 그 수용 부분만 정리를 짜겠는데 수용해가지고 자. 우리나라 수용한다 그러면 일반법이 무슨 법입니까? 공치법. 공치법에서 수용하려면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어야 돼요? 공익사업. 그러면 공익사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공익사업일 때만 수용합니다. 공익사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공익사업이라고 한 사람이 나서서 인정해 줍니다. 이 사업은 공익사업 맞습니다. 인정하고 뭐 합니까? 고시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뭘 하겠다? 수용허가를 했다. 수용허가. 수용하려면 뭐 받으라? 수용허가. 수용허가를 쓸 때는 뭐라고 쓴다?
사업인정고시라 씁니다.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이라는 인정하고 고시했다. 공익이라는 글자를 생략했다 이런 얘기요. 붙여놓으면 더 좋았는데. 사업인정고시는 그 뜻이요. 공익사업이라는 인정받으라. 공익사업 인정. 자, 그럼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무슨 사업 하려고? 시설 사업 하려고. 국토계획법에서 시설 사업 하려면 시행자가 뭘 만들어야 돼요? 실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실시계획 인가 맞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 사업계획서 승낙 그럼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무슨 사업이요? 도시개발 사업 하려면 시행자가 뭘 만들어요?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실시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정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에서 무슨 사업 하려면 정비 사업을 하려면 시행자가 뭘 만들어 가지고 사업 시행 계획서 만들어서 인가 고시가 있어요. 정비 사업이에요. 주택법에서 국민주택 건설할 때 국민주택 건설할 때는 뭘 만듭니까? 사업 계획서 만들어서 승인받습니다. 사업 계획 승인 고시 이래야 사업을 합니다. 공지법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면 뭐 받으라? 사업인정고시. 국토계획법 시설 사업 하려면 뭐 받으라? 실시계획 고시. 도시개발 사업 하려면 실시계획 고시. 정비 사업 하려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국민주택 사업한다? 사업계획 승인 고시. 이래야 이제 거기에 사업을 하는데 이러다가 국토계획법 뭐 한다? 시설 사업 한다. 뭐 받고 실시계획 고시 있으면 된다. 그러다 필요하면 이제 얘가 수용을 한다. 수용하려면 일반법 무슨 법? 공지법. 뭐 받아야 되는데?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되는데 국토계획법은 뭐라고 했냐? 굳이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있으면? 실시계획 고시만 있으면 사업인정고시 받은 걸로 본다라고 했다. 국토계획법이 특별법이니까 국계법이 한마디 하면 국계법을 따르는 거예요. 얘가 일반법이니까 국계법에서 야 나는 실시계획 고시만 있으면 뭐 받은 걸로? 사업인정고시 받은 걸로 본다. 그러니까 굳이 또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도정법에서 정비사업 하다가 정비사업 하려면 뭘 받아요? 사업시행인가고시. 그러다 필요하면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가로주택은 안 돼요. 재건축은 천재지면 긴 것이면 되는 거예요. 수용하려면 무슨 법 가서? 공지법 가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특별법인 도정법이 뭐라 했냐? 그럴 필요 없다.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 받은 걸 본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사업인정고시가 되니까 바로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주택법에서 국민주택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하려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고시 있으면 되는데 이러다가 이거 할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요. 누구만? 국가, 지자체, 공사만. 자, 국가, 지자체, 공사가 뭐 한다고? 국민주택 건설에 대지 조성하려면 뭐 한다? 수용한다. 공지법은 뭐 받으려는데? 사업인정고시 받으려는데 주택법은 그럴 필요가 없다. 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있으면 뭐 받은 걸로? 사업인정고시 받은 걸로. 그러면 이 논리대로 사업계획 승인 이 논리대로 가려면 얘도 도시개발법도 도시개발 사업하려고 뭐 받으면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 받은 걸 본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왜 도시개발법은 이걸로 안 봐주냐 이런 얘기요. 도시개발법은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고 도시개발법 뭐라고요? 세부 목록 고시.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인정고시다.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다 얘기입니다. 얘가 중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실시계획 고시 이해한 사람은 틀린다니까요. 대려 다른 법으로 말하면 이해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목록 고시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왜 그러는가 설명할 테니까 설명 듣고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설명 안 들은 걸로 하고 암기하세요. 이해가 되는 사람은 아 이래서 세부 목록 고시가 맞겠구나 생각해보고 자 여기가 지금 2000년 5월 1일 날 여기에다가 도로 결정했어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 여기에다가 신도시 결정했다. 언제요? 2000년 5월 1일 날 결정을 딱 했어요. 도로 시설 결정 신도시 결정. 자 사업합시다. 2005년 5월 1일 날 5년 됐냐? 5년 뒤에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이 사업을 하려면 뭘 만들어가지고 실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실시계획 인가고시. 도시개발 사업 합시다. 뭘 만들어가지고 실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실시계획 인가고시합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여기에서 뭐를 본다? 사업 인정 고시를 본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생기냐 그러면 자, 이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사업 인정 고시를 본다. 그러면 언제요? 2005년 5월 1일 이 날짜 가격으로 뭘 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이때 날짜 가격으로 사업 인정 고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뭐가 되고 수용 허가가 되니까 이 날짜 가격으로 계산해서 뭐 해야 된다? 보상을 한다고. 보상을. 그러면 2000년 5월 1일 날 결정할 당시에 이 땅 똑같은 땅이요. 이 땅 가격 얼마짜리였어요? 평당 100원짜리였어요. 이것도 얼마짜리였어요? 100원짜리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100원. 도로가 결정되고 5년 지난 5년 지난 상태에서 보니까 자, 도로 부지 안에 있는 이 땅값이 폭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격이 확 올랐겠어요? 안 올랐겠어요? 말을 해봐요, 말을. 생각해보자고. 이게 도로 부지가 결정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도로 부지, 야, 옆에 있는 사람이 네 땅은 진짜 좋겠다. 도로 부지 들어가 있으니까 조만간에 수용되는데 아주 좋겠네. 땅값이 올라요? 오를 리가 없지. 얘들은 자연적인 증가 물론 한 올랐다 갑시다. 102원 정도 올랐다 갑시다. 102원 정도. 옆에 있는 땅값이 급등했겠지. 없는데 도로가 생기니까 이 땅의 땅값이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얼마짜리고? 100원짜리. 100원짜리가 이때 가면 얘도 한 102원 됐을까요? 한 1000원 됐을까요? 얘는 한 1000원 됐겠지. 얘는 1000원 됐겠지. 그러면 자, 이때 날짜로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별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상금 적당히 나가서 수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대 날짜로 수용하게 되면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 이 금액으로 계산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돼버리면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 인정 고시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때 날짜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는 뭐라고 할 거냐 이런 얘기요. 보상금이 이때 가격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보상금이 적절히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무슨 방식이래요? 수용사용. 수용사용이면 이렇게 여기 있는 거 다 수용사용하는 거예요. 이 땅 이렇게 필요한 것만 수용하는 거예요. 다 수용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다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것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아니 굳이 필요 없는 거 수용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만 수용한다고. 어떤 토지가 수용 대상이 되는가? 지번, 주소죠, 지목, 면적, 소유자.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게 세부 목록 아닙니까? 세부 목록. 세부 목록이 언제 발표가 되냐? 세부 목록이 언제 발표가 되냐 그러면 자 봐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하고 구역 지정 고시하고 개발 계획이 동시에 고시됩니까? 아니면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개발 계획이 고시됩니까? 정상적으로 할 때는 구역 지정 고시하면서 아무리 잘 안 보일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노란색으로 잘 보이게 아주 진하게 해가지고 자, 구역 지정 고시하면서 개발 계획 고시됩니까? 구역 지정 후에 개발 계획 나옵니까? 같이 나옵니까? 아니면 나중에 나옵니까? 같이 나온다고 진하게 이거 이 뜻이야 이거. 간격이 너무 머나 지금. 그러면 구역 지정 고시하면서 개발 계획 동시에 같이 나와요. 신도시 발표 딱 하면서 이렇게 맞는 동시에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개발 계획에는 뭐 빼고 다 있다? 지구 단위 빼고 다 있다. 14, 15, 16, 17은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포함할 수 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 봐요. 뭐 있어요? 순대, 사기. 순 뭐요? 순환개발. 대, 임대트 건설. 사가 뭡니까?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들의 모든 항목입니다. 구역 지정하면서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목록이 같이 나오는 게 원래는 같이 나오는데 순대, 사기는 구역 지정 후에 포함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역 지정 고시하면서 목록이 같이 나왔으면 그때 날짜 가격으로 수용할 것이고, 얘가 구역 지정 후에 포함되면은 일단 어떤 땅이 수용사용 대상이 된지는 나와야 되니까 후에 별도로 표시한다, 후에 별도로 고시합니까? 그때는 그 날짜 가격으로 수용하겠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도시개발법 만들 때는 이랬어요. 구역 지정 고시이 뭐다? 사업 인정 고시다 그랬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구역 지정 고시하면서 동시에 같이 나왔으니까. 근데 순대사기는 법을 개정해서 순대사기는 구역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이제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다. 어떤 토지가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지 이거를 발표를 딱 하게 되면 그때 날짜로 수용을 해야 보상금이 적절히 나와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시계 고시가 아니고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다. 듣고 나니까 더 복잡하네 이제. 그러면 그냥 암기하는 게 그냥 암기. 예, 도시개발법은 절대 실시계획의 고시가 안 된다. 실시계획 고시하게 되면 이것은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보상이 안 돼요. 그래서 개발법만큼 뭐라고?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저 봅시다. 4번 재건축의 특례인데 1번 토지 분할, 2번 매도 청구 나온 적 없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 혹시나 재건축은 이게 재건축은 아까 이랬죠. 재건축은 하나 둘 셋 6동을 갖다가 6동인데 재건축합시다. 통 얼마요? 3분의 2, 2분의 1 전체 얼마요? 4분의 3, 4분의 3 여기서 101호가 싫어? 나가. 102호 싫어? 나가 쫓아내면 돼요. 자, 얘가 6동인데 106동 혼자 싫어. 그럼 이러고 나눠야 돼. 이렇게 나눕니다. 이걸 보고 재건축의 토지 분할이요. 우리만 하겠다. 우리만. 너네는 하든가 말든가. 우리만 따로 빼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뭐라고요? 토지 분할. 그럼 이제 토지 분할 하려는데 건물이 있네. 이거 건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뭐라고요? 건축법에서 주거기타, 상업공업, 녹지 200 저렇게 나와야 돼요. 주거기타 60, 상업권 150, 녹지 200. 이거 지금 주거지역인데 분할하려는데 50밖에 안 되네. 분할하는 면적이. 그럼 분할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이상 돼야지? 60 이상 돼야지. 그러면 건축법에서 분할하지 마라 그러니까 재건축 못 하겠네. 그랬을 때는 건축법을 무시하고 분할하세요. 도정법이 우선한다. 특별법 된다는 얘기요. 건축법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해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게 토지 분할. 반대를 위한 반대하면 그거 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인은 주택법 규정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물인 주택단지에 재건축 사업할 경우 조합설비 동의요건 충족에서 필요하면 주택단지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법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건축법 면적에 미달돼도 분할 청구할 수 있다. 2번 매도 청구. 자, 조합설비에 동의하지 아니한다 했죠. 재건축하고 가로줄 때 조합설비에 동의 안 하면 나가세요. 두 번째 재건축. 두 번째 재건축. 건축물만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가 안 되잖아요. 나가요. 3번 시장우수 주택공사 등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재건축인데 3번은 몰라도 솔직히 괜찮아요. 1번, 2번만 하세요.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했다. 누구가 재건축하고 가로줄 때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만 토지만 소유하는 재건축에서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주관건 5번에 1번 주관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을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할 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낼까 안 낼까 참 애매한 부분인데 이게 국민주택 채권은 우리 현법이가 아니에요. 현법에 빠졌으니까 국민주택 채권은 누가 사냐 그러면 국가지자체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하게 되면 무조건 삽니다. 국가는 면허 허가 인가 등기 등록할 때 채권을 강제로 파는 거예요. 그 돈 모아가지고 뭘 만드느냐 이걸 모아가지고 국민주택 기금 만들어요. 국민주택 기금. 국민주택 기금 만들어서 어디에 씁니까? 국민주택 건설 등등 여러 가지 목적에 쓰다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도 써요. 이걸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나 생각합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건축법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본다. 생각하지 말고 이거 생각해서 될 얘기 아니요. 정비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받은 걸로 본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건축가 받은 걸 본다. 그럼 어찌하지? 채권 사지 채권. 허가 받았으니까 뭐 산다고요? 채권. 자, 이 채권을 갖다가 팔아서 뭐 한다고요? 기금 만든다고. 기금 만들어서 뭐 한다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한다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어쩌고저쩌고 허가 받은 걸 본다. 또 채권 사야 되겠네. 팔아서 뭐 한다고? 기금 만든다고. 그걸 뭐 한다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한 바퀴 더 돌아요? 그만 돌아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채권 안 산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 돈이 그 돈입니다. 1번이 그 얘기고 2번 주거환경 개선구역 지정고시하면 주거환경 개선구역만 지정고시하면 자동 2종 일반주거지 됩니다. 2종 일반주거. 근데 수용 방식이면 3종 일반주거지 됩니다. 6번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서 정비사업을 하려는데 자 조합 설립하는데 이렇게 갑이 소유자 갑인데 얘 행불입니다. 행불. 얘 빨리 동의를 받고 이걸 철거하고 이게 사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데 얘가 행불자 얘 지금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 토지 건물 소유자 소재 확인이 불분명 어디 있다고요? 모른다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얘 무슨 신문 좋아할까요? 모르지. 2 이상 일간신문에 광고합니다. 뭐라고? 존말할 때 나오라. 며칠 기다려? 30일. 그래도 안 나타나면 어쩐답니까? 간평사 투입해가지고 이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법에 공탁하고 쓰려야만 사업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하게끔 도와준다. 지금 이쪽 파트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 문제 봅시다. 1번 사업시행자는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정비계획 내외 소유자는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거나 임시수행선 조치해야 된다. 왜 해필이면 재건축하고 도시환경이냐? 뭐가 나야지? 재개발하고 주거환경이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그래야지. X. 2번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소를 설치하기 위한 임시수용소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국가, 지자체, 그 밖에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임시수용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임시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잠시 쓴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 예,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국가, 지자체는 무상이고 나머지는 유상. 국가, 지자체는 무상, 나머지는 유상. 3번 공지법을 준용하면서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을 때 공지법 사업인정고시 있는 걸 본다. O 그래야 되고. 4번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정비계획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원칙 2종 일반적으로 본다. 원칙은 2종이 맞습니다. 수용 방식이면 3종 그렇고. 여기까지가 사업 시행 파트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계 조정법 마지막 파트가 이쪽입니다. 얘가 중요하니까 또 잠시 쉬고 합시다.